이게 지금 X 방향으로 플레이메이가 쭉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XY 방향으로 있잖아.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있는 거라 그렇게, 그렇지? 이것도 잘 가고 있어. XY 방향으로. 이거는 한축만 가는 게 XY 방향이니까. 이제 아까 X 방향 이리 갔다가 얘는 일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라고. 그런데 에버네스트 와이버가 생기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쪽. 그래서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버네스트 같이 내려볼래요? 좀 더 밑에 내려보면. 보세요. 이게 이제, 스피커 진동판이야. C 플레이트라 보고, 얘를 갖다가 공기라고 볼게. 그러니까, 스피커 진동판이 공기보다 5배 정도 음속이 빠르잖아. 그러면, 어쨌든, 아까 속도가 빠르면 저주파라고 그랬지. 천천히 있잖아.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진동하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스피커 진동판의 진동 속도하고, 이게 입자의 공기의 진동 속도가 1.5배 정도 되면, 이거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네. 그렇지? 이게 한 1.5배 정도 빠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게 있잖아요. 스피커 진동 속도하고 공기하고 거의 1.1배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 각도 날아간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플레이트 진동 속도가 진동 속도가 음파의 진동 속도보다 무조건 빨라야 돼. 네. 자, 그러면 내려와서 그럼 이제 내려볼게요. 트레이스 웨이브를 해가지고 플레이트 진동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네. 에버네스트가 발생이 돼. 자, 이게 아까 1.03이야. 네. 340m보다 조금 높은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걷겠죠, 그렇죠? 만약에 두 개 같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는 스피커 진동까지 전달 속도가 느려지잖아. 느려지면 이쪽이 전파가 안 돼, 소리가. 여기가 어쨌든 뭔가 들고 있으니까 요 주위에만 있잖아. 요 주위에만 이제 공기만 소리가 전달되고 이 전달 안 돼. 여기 진동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진동판. 이게 진동판에 요 모양에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반대기가. 그냥 잘 보면 그러면 에버레스트가 생기면 공기 입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네. 이게 플레이트 스피커 진동판이 속도가 더 빠르면 얘는 직선 운동하게 돼. 보면 한 개 한 개 잘 봐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잖아. 여기서도 왔다 갔다 운동한다고. 이 빨간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봐요. 그렇죠? 빨간 게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렇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에버레스트가 생기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돌지? 그렇죠? 네. 여기는 조금 돌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속도가 진동판 속도가 확 느려지면 진짜 원을 해가지고 동동을 돌아. 이거 타원으로 도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잘 이용하면,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여기서는 뭔가가 막 파동이 생기고 되는데 저쪽으로 음향 방사를 안 새끼는 굉장히 훌륭한 투과제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차음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음파의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밴딩 웨이브의 속도라는 게 희한하게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고주파수에서는 음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9핀파는. 빨라진다 그랬지. 네. 빨라지면 문제가 없어. 그치? 이게 좀 느려지는 거잖아, 점점, 그치? 그치? 얘는 점점 느려져가지고 음파의 전도 속도의 75%밖에 안 되는 거잖아. 점점 느려지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9핀파가 만들어지는데 플레이트가 떠는데 저주파수로 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야, 얘가. 그치? 9핀파가요? 빨라지니까 이게 우리는 공기 중인 파에서는 C가 똑같았잖아, K하고 오메가가. 같았는데 이게 판때기가 뜨는 것들은 이렇게 안 되고 저주파수에서는 느리고 고주 빨라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네. 고주파수에서는 이게 빨라진다고 저주파수에 느린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하고 같은 게는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요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 같은 지점이 이 지점이지. 그렇지? 그럼 요 밑으로 오는 이거는 뭐예요? 무슨 말이야? 음속이 늘어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라, 일로. C 플레이트가 점점 늘어지잖아, 지금. 플루이드보다 0.75배 되는 거잖아. 이 플루이드가 지금 공기라고? 네. 공기에 0.75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쯤에 있는 건데, 이쯤에. 그치?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봐. 요 기울기가 뭐야? 요 기울기가, 요만한 요 기울기가 뭐야? 이 기울기가 음파의 전선 속도잖아. 그치? 이게 C라고 340이라고 얘는 340. 그쵸? 이쪽에는 기울기가 낮잖아. 이렇게 가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 한 200이나 뭐, 여기는 300 정도 되겠지, 그치? 여기가 되면 이제 340이 되는 거잖아. 네. 플레이트, 이 그림은 플레이트 그림이에요. 플레이트의 전달 속도가, 전달 속도가 여기는 200이고, 300이고, 400이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500이고, 이거 600으로 나왔다 볼게, 그치? 이 빨라지는 거잖아. C 플레이트가 빨라지는 거잖아. 그치? 네. 빨라지는 거잖아. 빨라질 때는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가 봐. 아니, 이 빨라지고, C 플레이트가 빨라지는 건데, C 플레이트보다 1.03미가 3% 빨라지는 거잖아. 그치? 빨라질 때는 전달이 잘 돼. 소리가 잘 나온다고, 그치? 그런데 C 플레이트가 점점 늘어지니까, 그치? 플루이드보다 95% 수준밖에 안 되고, 이거는 75% 줄어들잖아. 여기서 일로 가는 거지, 일로, 그치? 일로 가는 거잖아. 줄어들는 거잖아. 이 구간으로 가버리면 에버랜스트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어떤 특정 경사 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이 경사각이 결국은 전파 속도니까.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판때기에서는 저주파수로 가면 에버네트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주파수인 거예요. 이쪽이 저주파. 네. 일로 갈수록 고주파로 가는 거잖아. 일로 갈수록 고주파로 가는 거잖아. 특정 주파수가 있으면 저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에버네트가 생기기 쉽다라는 거지. 고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빨라지니까 이쪽을 계속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때는 이 잘 방사가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 예시로 보여주신 걸 생각해 보면 되려 저게 차음벽체일 때는 쟤네가 구핀파의 주기랑 지금 입사되는 각도랑 어떻게 맞았을 때 지금 그냥 투과가 돼버린다라고 지금 이해가. 그치? 이렇게 어쨌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멀리까지 간다라는 말은 투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겠지. 네. 그치? 그 스피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투과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지. 막 양쪽으로 이렇게 다 퍼져 나가니까. 이런 판때기가 있으면 잘 퍼져 나가는 거잖아. 특정 이게 이 속도가 나오는 거지. 네. 투과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스피커 입장에서 보자고. 스피커는 방사 효율이 중요한 거잖아. 잘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제일 나쁜 스피커 되는 거. 제일 덜 나쁜 스피커, 이 제일 좋은 스피커 그잖아.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스피커는 앞뒤로 왕복 운동하는데 쟤는 지금 주기적으로 아니 지금 왕복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판때기가 만약 이렇게 떨었다는 가정에서 하는 게 이렇게. 네, 떨었다는 가정하에. 예. 아니 내가 지금 먹은 거 없어, 먹은 거. 아니 아무것도 없지. 분할 진동 같은. 그러니까 그치? 그- 지금 네. 불안 운동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게 네. 이 판때기에서 이렇게 떨어 그냥 네. 불안 운동이 없어 이렇게 되는 네. 건데 만약에 이렇게 떨었다면 이렇게 떨었다면 네. 이야기하는 거지. 네. 네. 근데 요 판때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외부에서 외력을 이렇게 안 주고 가만히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뭐 힘이 만약에 이런 운동 여기서 이렇게 여기 힘을 땅 주잖아, 그렇지? 네.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내가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힘을 우리가 예를 들면 힘을 여기다만 주잖아. 네. 보스코일 해가지고, 그치? 만약에 판때기 넓은 같은 경우는 보스코일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넓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동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밴딩 웨이브가 생긴다고. 네. 힘을 여기밖에 안 주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맞고 다시 서라운드가 있고 다시 튕겨 나와서 다시 조금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그렇지? 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좀 이야기하는 거지. 그 스피커 진동판에서 밴딩 웨이브가 있을 때 전달 스피커는 무조건 밴딩 웨이브는 네. 다 있어. 전체적으로 다 떨어주는 게 아니고 보이스 코일이 네. 이게 코일이 딱 접합체 이 부분 딱 떨어지고 이렇게 퍼져 나갔다 이렇게 와야 돼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여 주지만 실제로는 내가 떨어주는 것들은 보이스 코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판때기 전체는 아니라고. 판때기는 힘을 주면 이렇게 에너지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네. 그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 빨리 떨어져 버리면 그냥 막 분할 이동이 생기는 거잖아. 네. 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분할 이동이.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주파수가 돼버리면 이 파장이 주파수가 있고, 이게 앞에 이렇게 공기가 있을 거 있는 공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공기들이. 네. 그치? 근데 이게 저주파수가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 여기서 음악을 들을 거잖아. 스피커 여기 있고, 그치? 여기서 이렇게 들을 거든, 이쪽에서. 저보다 안 들리는다고. 접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듣는데, 얘는 여기서 밀어주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서 들으면 잘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고주파수 쪽은 잘 들리는 거지. C 플레이트가 빨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도 소리가 꺾여서 나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 봐봐요. 위로. 이 각도가 참 거의 이렇게 갔다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전달 속도하고 이 지점 있잖아. 거의 비슷하잖아. 이거하고 그치? 네. 이 지점이 되면 뭐로 가냐 그러면 내려가 보세요. 이 지점이 가보면 이걸로 가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거의 같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거의 가면 실제 이렇게 들리면 소리는 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지금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동이 아니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돼버리면 일로 막 여기만 이렇게 맴도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게 그래 약간 근거리 음정하고도 근거리 음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저주파 근거리 음정에서 분할 진동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배울 거라고 이번 장에서. 자, 3.5 불연속면이 무한 평편인 경우 반사와 투과 현상. 자 이제는 이제는 진짜 이제 플레이트를 다룰 거예요. 플레이트. 네. 플레이트하고 멤브레인은 달라. 방막하고 플레이트는 달라. 그거는 뭐랑 같냐 그러면 스트링하고 바하고 다른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옛날에 스트링하고 바가 어떻게 다르다 그랬지? 그치? 내가 이렇게 얘가 있는데 딱 눌러주면 이렇게 탁 이렇게 꺾임이 있잖아. 이 꺾이면 이거는 C야 C. 근데 탁 있는데 뭐 이렇게 들어는데 가만히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도 멤브레인하고 플레이트도 마찬가지야. 플레이트 꺾이도록 작용하는 힘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랑 스트링 구분. 내가 눌러줬을 때 이제 그 힘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상대적이라도 얘가 운동하는 게 반응을 하는 것들은 똑같은 게 아니야. 얘가 발을 눌러주든 얘를 눌러주든 똑같은 거 아니야?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쇠도 강한 힘으로 하는. 아니 강한 힘으로 하는데 하더라도 꺾이기 전까지 이렇게 꺾이다가 다리 잘라질 수도 있겠지. 완전 전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거 힘을 줬는데 이게 이렇게 제가 텐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가 지탱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굽힘이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하지 그냥 팩이 꺾여져 있잖아. 팩 꺾이는 거 있잖아, 실처럼 어떤 지지력이 없이 그냥 눌러주면 팩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링이라 그러거든. 그때는 그 매질을 따라서 전파되는 파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밴딩 웨이브라는 게 생기지가 않는 거야. 밴딩 리지디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꺾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상태를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오려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간 단선 같은 거 있잖아요. 반발력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우리 바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플레이트라고 그런다고. 근데 픽하니까 쑥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 다시 돌아가는 힘이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밴딩 모멘텀이 안 생기고, 밴딩 모멘텀이 안 생기면 밴딩 웨이브가 생기지가 않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실에서는 밴딩 웨이브라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해보면 뭐 진짜 없을까? 그러면 얼마 정도 실부터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론적으로. 근데 뭐 어떤 것 따라서 조금의 밴딩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시절. 하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장려하고 이렇게 보는 건지 이론적으로 스트링하고 바를 구분하는 기준이 밴딩 리지티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면 폭 했을 때 표 이렇게 꺾이면
다시 이렇게 다시 원상을 하고 있는 힘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외부 조건 뭐 어떤 거? 만약에 대기가 없다. 대기? 네, 그 산성력이 없는 물체는 없으니까 그 물체가 들어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아니 그래 이게- 맞지.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 생겨가지고 원래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고 작고는 문제지 미세하게는 다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물질도 질량하고 탄성이 없는 물질은 없으니까. 결국 그 경계는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크냐 작냐는 그 문제라는 거지. 무시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문제인 거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 이제 밴딩 모멘텀이 좀 지배적이다.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나도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걸 이제 밴딩 리미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 밴딩 웨이브가 없는 건 없겠지. 근데 얼마나 작냐 있냐 이런 문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지. 지금은 다 이론적인 거 아까 얘기했잖아. 질량벽이 어디 있어? 뭐 딱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지금은 뭔가를 단순화시키고 이제 하는 거고. 다 있다고 보면 이제 뭐든 얼마만큼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정도 있잖아요.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 정도는 있는 거지. 3.5는 어쨌든 이제 얘가 이제 이 벽 자체가 그 밴딩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밴딩 웨이브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렇게 탁 아까는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 그렇지? 얘가 질량벽 같은 게 얘가 이렇게만 있는 게 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로컬리 리액팅만 한다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없다며 나 가정했잖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게 울면 그 옆에가 큰형이 한번 쑥 지나가면 옆에 있는 애들이 덜덜 떨고 있을 거잖아. 이렇게 다 세상은 그런 거야. 뭐 센 놈이 하나 있으면 약한 놈은 덜덜 떠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까는 그런 거 없어. 뭐 푹 꽂히면 뭐하냐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로컬리 리액팅이라고 그랬잖아.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으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거야 지금까지는.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니야. 실제 상황이야. 뭐가 푹 쑤시면 이렇게 이제 그게 있는 상황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그 플레이트를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전파가 있다라는 가정인 네. 거지. 그러면 뭔가 외력이 들어오면 이 판때기를 이제 관성력에서 막 뜨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밴딩 리지트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다 보는 거라고. 그러면 중요한 아까는 우리가 X에 대해서는 정의했다. 이제는 Y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밴딩 리지트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들어오는데 판때기를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한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지금. 자, 봅시다. 그림 3.5.1과 같이 불연속 면이 국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제 국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Y 방향으로. 우선 평면파의 경우 입사, 반사, 투과파는 식 3.4.7과 동일하게 식 1과 같이 쓸 수 있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파수 벡터 등은 식 3.4.8과 동일하게 표현된다. 불연속 면이 움직이는 변이는 Y 에타. 방향 이제 에타라고 네. 표현해. 에타. 변이 에타는 Y 방향으로만 전파하므로 이제 불연속명이 이제 Y축 방향으로 있잖아요. 정하는 거 그냥 이제 뭐 없잖아. 이제 우리 이게 제가 다 써먹었잖아. 그래서 그냥 에타라는 X가 예. 그런데 이건 이제 YT지. 이제 Y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X 방향이 아니야 이제. 관심 있는 건 Y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냐. 그거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게 수식을 보면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우리가 옛날에 아까 뭐 KX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KY가 나오지. Y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 이제 이 K 값이 바로 KB라고 나 있잖아. 밴딩. B가 밴딩이 가는 밴딩 리지트에 밴딩 웨이브 넘버가 이제 붙어요. KB가 붙는 거야. KB가 뭐 국민은행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게 밴딩 웨이브가 생기는 거야.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불연속 면의 두께가 관심 파장에 비하여 얇은 평판이라면 평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과 평판의 응답은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3이 뭐냐고 하면 이제 보세요. 식3하면 이제 왼쪽은 뭐야? 맨 처음에 있는 게 뭐야? M D 스퀘어 에타 DT 스퀘어 플러스 B 이렇게 있잖아. 그럼 맨 처음 게 뭐야? Y축으로 방향하는 반성력이죠, 그렇죠? F MA 있잖아, MA. 네. 그렇지. 그거 B에다가 이제 뒤에 폴스가 붙는 거지. 4차가 붙여야되잖아. 그렇죠? 에타 붙이고 막 이러죠, 그렇죠? DY 4. 저게 이제 바로 밴딩에 관련된 거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밴딩 모멘텀에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 저렇게. 저게 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이제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힘이 만들어지면
관성력하고 구핀력 두 개가 이제 나눠 가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오면 뭐 어떤 것들은 반성력도 가져가고, 뭐 관성력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게 감세탐도 가져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관성력하고 그 다음에 구핀력, 변경에 관련 역을 나눠 가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Y축의 방향으로. 그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도 더 복잡하게 하면 여기다가도 뭐 스티프니스 텀도 있고, 그치? 감면성도 있겠지. X축으로 전파된 부분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여기 뺀다.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요 관점에서 먼저 보겠다는 거. 그러면 이건 FMA 시계에 그쵸? 그치? 힘이 들어봤을 때 이렇게 나눠 가진다는 게 있었잖아.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 페이지. 네, 여기서 B는 평판의 굽힘 강성, 밴딩 리지디티 혹은 플렉슈럴 리지디티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4. 여기서 람다 P는 푸아송의 B이고 TP는 평판의 두께, E는 역률이다. 굽힘파의 전파 특성은 식 3의 우변이 0인 경우, 즉 가진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고, 따라서 식 2를 식 3의 우변이 0인 경우에 대입하면 식 5로 표현되는 특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 나왔죠, 그쵸? 특성 방정식이 나왔고, 얘가 이제 KB에 대해서 넘어가서 해보니까 KB의 사성은 B분의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굽힘파의 전파 속도 있잖아요. 그치? 우리 속도가 관심이 많았잖아. 그러면 아까 오메가하고 C하고 뭐 K하고 있는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니까 이제 식 7이 나온 거야. 식 7이 뭐예요? 이제 밴딩에 관련된 음파의 전파 속도 C는 어떻게 나왔어요? KB분의 오메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KB가 뭐라 그랬어? 아까 위에 있는 그기라 그랬잖아요. KB 사성이 이렇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육식이 있었잖아. 그걸 식 집어넣으니까 M 질량분의 B 오메가 제곱. B에다가 오메가 제곱의 4분의 1승이 나왔네. 이 말은 오메가에 따라서 있잖아요. 오메가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밴딩 웨이브는 저주파수는 느리고 고주파수는 빠르다 그랬지. 거기에서 나온 거야. 이 아까 꺾이는 선이 나왔잖아. 이게 바로 N분의 B 오메가 제곱의 4분의 1승.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내가 표현한 거야. 이해가요? 네. 읽어봅시다. 따라서 평판에 전파되는 굽힘파의 파수는 식 6을 만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굽힘파의 전파 속도 C, B를 분산 관계를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굽힘파는 전파 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파임을 알 수 있다. 디스퍼시브 웨이브라고. 그치? 이게 플레이트 있잖아요. 판때기 이런 것들을 이게 눌렀을 때 다시 튕겨 나오는 게 있잖아요. 누르면 이 원래대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는 녀석들이 이게 저주파하고 고주파하고 속도가 다르네. 고주파수가 빨리 전달되고 저주파수가 늦게 전달되는 거야. 그거는 좀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탕 치고 뭐 다 끼는 거 치면 이게 탕 치면 이렇게 갈 거잖아. 그치? 그치? 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서도 전파하는 게 이쪽에 다 전파하는 게 있을 거든. 내가 실로폰 덩어리를 친다고 하면 여기서 탕 치지만 이렇게 가서 다 전파를 할 거잖아요. 전체가 전파할 거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전파하는 이쪽에 전파하는 게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럴 거잖아. 많이 길었다고 하면 더 많이 차이 나겠지, 그치? 이제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이 전체가 다 오려서 다 하는데, 오렸을 때 각 곡의 지점별로 있잖아요. 이게 탕 쳤을 때 임펄스 모양이 다 다른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여기, 이런 판때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탁 쳤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뭐 모양,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나왔다고 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고주파수는 빨리 나오고 저주파수는 늦게 나오는 이런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공기중에 방사가 이렇게 있는 거라. 여기서 이게 방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건 알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저주파수는 두 개가 두 개 파이 하고 이 두 개를 보낸다고 볼게요. 저주파수는 좀 이쪽이 가고 고주파수는 빨리 가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이 전파되는 속도가 다른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방사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주파수가. 주파수? 주파수는 안 달리는 거지. 파형의 모양이 바뀌는 거지. 파형의 모양이. 파형의 모양이 아까 다 똑같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에너지 성분은 그대로 있는데 어찌됐든지 모양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치? 모양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여기 이런 게 되겠지. 이걸 다시 모으면 이거랑 똑같겠지. 만약에 같았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디스퍼시브 된 거잖아. 디스펄스가 된 거잖아. 퍼져버렸다는 뜻이잖아.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악기의 어떤 방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방사 패턴이 달라. 뭐 어디로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고기 아니지, 뭐. 그거는 아까 이제 부각 같은 걸 주니까. 그거는 아까 저기 이 에버레스트 웨이브에서 아까 표시됐잖아. 주파수에 따라서 날아가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꺾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 쪽 그러니까 아까 바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아까 그 얘의 9필파의 전달 속도하고 얘의 340m/s하고 거의 비슷해지니까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지, 그렇지? 저주파수가 이렇게 날아가다, 그렇지? 있었잖아. 그게 이제 끄는 바뀌는 부분이 다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똑같지. 어쨌든 좀 시간차로에서 나오는 거지. 시간차로에서 나오면 극단적인 경우 본다고 하면 파형 모양이 좀 많이 바뀔 수는 있겠지. 뭐 이제 파형의 쉐입은 많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파형이 쉐입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파수 음색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 주파수마다 그 전파 속도가 달라지면 그 하나에 갇혀 있는 악기 안에서 모드가 정수배가 아니게 되니까 음색도 결과적으로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바하니까 바로 방사된다는 가정하에서 네. 공기적으로 바로 방사가 되는데 그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봐. 뭐가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확실하게 사람이 만약에 그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지. 왜냐면 처음에 딱 이런 임펄스가 오는 느낌하고 이게 오면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지. 적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철길에 가서 좀 잘라오는 거예요. 짧게 자르고 길게 자르고 해가지고 야 너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탱치고 야 어떠냐고 물어보고 좀 실험을 좀 해봐봐. 바로 잡혀 들어가겠지. 지하철 난간 같은 걸 긴 데서 친구 한 명 세워놓고 고주파 파동이 저주파 파동보다 빨리 전파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임의의 지점에서 많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파동은 예를 들면 아주 짧은 폭의 삼각파 등 고주파 성분이 먼저 전파하는 식 7의 특성에 의하여 파동이 발생한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파동의 형태가 원래의 형태와는 매우 달라진다. 다시 입사파가 있는 경우로 돌아와서 불연속면에서의 속도 연속 조건, 즉 불연속면의 속도와 불연속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체 입자의 속도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8과 같이 된다. 식 8이 모든 y에 대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수함수로 표현된 항들이 모두 같아야 하므로 식 9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까 경사입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에 들어가는 거. 그 식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대신 다른 게 있다면 웨이브 벡터가 아까 밴딩 웨이브 있잖아요. KB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 국민은행으로. 아까 지난은행 했다가 이제 국민은행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다 졸고 있어가지고 냉장고 진짜 자꾸 잘래 니 쳐다보면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려. 맨 뒤에 앉아서 좀 따이긴 하지만 잘 안 보였죠 사실은. 여기서 KTR은 추적 파수, 트레이스 웨이브 넘버로 평판을 따라가는 파동의 파수이다. 식 9를 이용하여 식 8을 다시 쓰면 식 10, 식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G0는 로 제로 C 제로 오버 코사인 세타 제로, 즉 경사 입사 파동 임피던스이다. 그러니까 경사 입사 파동 임피던스라는 거지, 그렇지? 원래 로시였는데 김씨가 아닌 로시였는데 코사인 세타 막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바뀐다고. 그거 일러가지고 똑같이 보면 두각의 수도 한번 볼게요, 그렇죠? 두각에서 보니까 식 12가 나왔어. 그렇지? 이거 뭐야? 두각의 수도 보니까 아까 이제 야 이거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 KTR 뭐 들어가 있고 뭐 B도 들어가 있고 뭐 많이 복잡해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격백의 임피던스가 아까 격백의 임피던스 플러스 로딩 임피던스 분의 로딩 임피던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럼 격백 임피던스가 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KTR의 4승에다가 B가 곱한 형태잖아. 그러면 J 오메가 M은 아까 뭐였어? 이거는 그 질량에 관련된 끄텀이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 여기 뭐가 돼 있냐 그러면 바로 이제 밴딩. 오메가 분의 KTR 이게 있는 거잖아. 여기 이제 밴딩 리지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임피던스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읽어보세요. 식 1, 2, 3, 10, 11을 이용하여 투과 계수를 구하여 보면 식 12를 얻을 수 있다. 식 12는 궁극적으로 식 3.2.5, 3.3.2, 3.3.3 등과 같은 형태이다. 즉, 식 3.3.5의 격벽 임피던스 ZP가 식 13으로 표현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3.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한평판이 불연속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주파수에 따라 질량 법칙을 따르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잘 봐봐요. 이거 질량 영역에 따르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거는 오메가가 분수에 있으면 이거는 약간 뭐랑 비슷해요? 그 임피던스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비슷해요. 리액턴스 성분 중에서 스피니스랑 약간 비슷하지. 네. 여기는 아까 스피니스 잘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M은 질량의 부분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S였잖아. 오메가 분의 K였다고. 이 K가 뭐로 바뀌었어요? 요거만 바뀌고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곱씹으면 이렇게 보면 약간 탄성이랑 비슷하잖아, 그치? 그치? 내가 이렇게 여기 평판한 각도에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반발력에 해서 옮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오는 그 리액션 스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거는 약간 비슷하다고 스프링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박사님, 그러면 격벽의 지금 구핀파 파동이랑 지금 입사하는 에너지 그 주기랑 걔네가 일종의 공진처럼 에너지를 그치? 이제 그런 얘기 밑에 나와요. 아,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어느 속도로 갈 때 어떻게 되고 이제 그것들이 나와. 그래서 뭐 초음속, 암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밑에 나올 거예요. 비슷하죠, 이거. 뭐 앞에 안에 비슷한지 아는 줄 알지. 뭐. 이게 아까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분의 S가 있을 거지. 스프니스가 있었다고. 그는 기억나. 그 다음에 RD 텀이 있었고, 그치? 막 이렇게 했었다고. 감세 텀이 있고 막 그래. 지금은 감세는 안 들어. 사실은 감세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세가 있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모든 게 감세는 다 빼놨어. 여기서는 감세를 빼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읽으세요. 네, 3.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무한평판이 불연속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주파수에 따라 질량 법칙을 따르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격벽 임피던스가 0이 되는 주파수, 즉 추적파수가 식 6을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평판의 양쪽 면으로 효율적인 방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작은 투과 손실이 얻어진다. 또한 식 9와 11로부터 투과 음파의 크기 PT를 식 14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코사인 세타 t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세타 t이므로 식 9에 의해서 식 15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보다 확장된 형태로 정리하면 식 1의 투과파는 식 16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과파 있잖아요. 투과파가 얼마나 생긴지 보는 거야. 이 투과파에 보는 거죠. 이제 투과파를 보니까 크기가 요렇게 생기고 여기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페이지 텀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나오게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잘 보면 이걸 이제 음속으로 본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파수 벡터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파수 벡터에서 본 건데 이거 보면 얘가 만약에 이제 이 허수로 갈 때 소위 말해서 1 마이너스 k0분의 k 뭐 이게 트레이스가 이게 더 커질 때 그럼 얘가 허수로 갈 거잖아, 그렇지? 네. 허수로 갈 때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만약에 이게 더 커진다고 하면 얘도 허수가 될 거잖아, 그렇지? 루트 아니. 이렇게 될 때하고 이게 1보다 작을 때하고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동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음속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밴딩 웨이브가 전달되는 속도하고 이 음속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오는 식으로 식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네,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K0는 오메가 오버 C0 관계와 KTR은 오메가 오버 CTR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 16을 다시 쓰면 식 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식 16, 17에서 표현된 투과 음파는 Y방향으로 파수가 KTR이고
전파 속도가 CTR인 파동이 지나가는 무한평판에서 방수하는 지금 밴딩 음파라 볼 수 웨이브가 있다. 있잖아요. Y축으로 전파되는 걸 그냥 TR이라고 표현하는 거, 추적 파수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TR이라는 게 좀 Y축으로 이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 보면 돼요. 만일 y 방향 파수가 k이고 전파 속도가 c 그리고 각 속도가 오메가인 파동이 전파하는 무한평판에 의하여 방사되는 음압은 식 1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식 18이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음압의 크기와 x 방향 전파 상수에 있는 루트 항에 있다. 루트 안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까 C분의 C0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즉 구핀파의 전파 속도 CB가 음파의 전파 속도보다 클 때 초음속, 클 때와 그와는 반대로 작을 때 아음속, 투과 혹은 방사되는 음파는 매우 다르다. 이제 보면 이게 그 고핀파의 전환 속도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게 음속보다 크다 작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까 클 때는 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작을 때는 아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초에 우리가 그 마하 있잖아, 마하 1이 시속으로 보면 얼마 정도 돼요? 초속 340m 날아가니까 시속으로 보면 얼마인데? 3600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1200 정도 나와. 아, 한번 해봐봐. 340 곱하기 1200이 얼마 나와? 340 곱하기 1200. 1200 하면 40만 정도 나옵니다. 1200 하면요. 근데 3600초를 곱해야 됩니다. 3600을 네. 해요. 1200이래. 3600을 3600을 곱하면 곱해. 네. 12만 2004 그치? 122만 4천이 나옵니다. 그치? 그게 이제 122. 보면 그 시속 1200km/h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행기 날아갈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마하 딱 통과할 때 보면 그 뭐지? 여객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속 1200을 절대 넘어갈 수도 없고 넘겨서도 안 되고 하면 유생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락이 빨리 달리니까 좀 늦게 출발해가 하면 보통 1000까지도 올라가지. 그렇죠. 또 뒤에서 바람, 제트기를 불어주고 하면 1100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저기서 넘어가면 안 돼. 1200. 근데 이제 맞바람 불고 거기 날아가면 뭐 700, 800, 800에서 날아간다 연락해가지고. 그치? 이제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 게 비행기 속도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조금 가보시겠어요? 좀 전에 여기 스탑 됐어.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340m 쌤거든. 1100m/h.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거 있잖아. 이게 더 커지면, 그렇죠? 이게 9.8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맞죠? 그렇지? 내려봐. C하고 C0가 뭐였지? 밑에 한번 볼래요? 설명 있었는데요, 밑에 보면. 맨 밑에. 더 내려가가지고. 이게 뭐야? 음파의 전파 속도. 그냥 CB가 C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CB를. C- 예, 식이요. CB가 그러니까 네, 9핀파의 전파 속도잖아. 9핀파, 그렇지? 네. 9핀파. CB가 9핀파잖아.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 C가 그냥 CB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C가 10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이게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소리가 더 전파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C가 더 작아지잖아, 그렇지? 이 작아지면 얘가 이제 1보다 커지는 관계가 되잖아. 그럼 에바네스트 웨이퍼가 생기겠죠. 감쇄파가 생긴다. 그게 내가 아까 설명한 게 있잖아, 보여줘요. 여기서. 그치? 음속보다 더 크고 작고 있잖아요, 그치? 그게 따라서 생기는 거랑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그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겠지. 그래서 이 감쇄파가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투과 이런 것들 아니면 차음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 스피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 소리 방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잘 떨어줘야 어쨌든 이게 내가 어쨌든 잘 떨어줘야 소리가 앞으로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방사 에너지 입장에서는 클수록 좋은 건데 투과 입장에서는 얘가 떨어버리면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넘어가 버리니까 차음은 안 될 거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게 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읽어봅시다. 3.4절에서 살펴본 경사 입사의 경우와는 달리 불연속 면이 국부 반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입사하는 음파의 경계면 방향 특성, 즉 단위 길이당 파수의 개수 혹은 파수가 같아야 하는 물리적 조건, 이 현상을 지배한다.
경계면의 특성에 따라 아음속, 초음속의 경우 각각 투과되는 음파의 특성이 다름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거 아까 파수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아음속 영역, 그렇지? 예, 그다음에 초음속 영역에 따라서 그 음파가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이 판때기는 고체인데 음파 전달 속도가 당연히 더 빠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 공기는 일주 340m고 물은 1200 뺐다고 쇠는 뭐 3000에서 4000 정도 된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전달 속도가 더 빠른데 어떤 주파수는 더 느릴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종파에 있잖아. 이게 이렇게 컴프레시블 웨이브의 종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밴딩 웨이브는 약간 더 다른 거. 이렇게 구핀파에서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거는 주파수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근데 얘가 요렇게 진동하면서 훨씬 빠르겠지. 하지만 요렇게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그 구핀파하고 이게 컴프레시블 웨이브에서 이게 종파하고는 완전히 달라. 종파 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겠지. 1초에 뭐 340이 아니라 3,400, 10배 이상 더 팍 전달되지 이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도미넌트한 부분이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반대기파입니다. 그게 이제 구핀파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이게 주파수별로 다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럼 박사님 이게 그 C0가 지금 공기 중의 음파 전파 속도고 C2가 아까 말씀하신 구핀파의 네. 전파 속도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 중 음파 전파 속도보다 느릴 경우에는 이제 힘과 그 속도 방향이 같은 마치 아까 보여주신 이미지가 이렇게 밀 때 같이 가고 옅게나마 같은 방향으로 동위상으로 움직이던데. 그게 아까 보면 그 에버랜스 웨이브 생길 네네, 그게 마치 우리 그냥 진동계에서 공진하고 나서 더 빨라지면 더 이상 이 전달력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그 에버네스트 웨이브 현상이 공기를 더 이상 가진시키지 못하고 앞에서만 헛돌게 만드는 느낌이었는데요. 이게 그런 일반 진동계처럼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치, 비슷하게 뭐, 보여서. 어쨌든 재밌는 거는 네. 저주파수 쪽으로 가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기가 있고 이 판때기가 있으면 판때기하고 그게 판때기에 붙어 있는 공기는 똑같이 운동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똑같이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판때기에서 멀어져 있는 녀석들은 지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음파 전달 속도로 운동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너무 낮고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이 판때기 주변에서만 이렇게 이 에너지가 뭐 맴도는 형태. 얘하고 서로 특성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음속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백맹걸 맴돌거든. 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떨어라 그래서 내가 떨어는 줬는데 이상하지만 떨어는 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얘 이제 오야지가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가만히 나 정체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못 뜨는 그런 거거든. 네. 뭐 그게 아까 이거 뱅글뱅글 도는 네, 거 보여주신-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에버네스트 웨이브라는 게 있다. 구핀파라는 게 있다. 구핀파는 디스퍼션 웨이브다. 그 개념 정도만 갖고 있어도 뭐 이해를 많이 한 거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맨 마지막 때문에 한 페이지밖에 안 돼. 이런 그림이야. 너무너무 행복하지. 아하. 이거는 3.6자는 사실 아무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 있잖아. 너는 어쨌든 이거 음향 자재 있는 거 다루잖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걸 스트럭처를 본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체를 따라서 전달되는 음 있잖아. 우리가 이게 음향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에어본 웨이브가 있고 스트럭처 본 웨이브가 있거든. 에어본 웨이브가 이제 공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보는 거잖아. 근데 많은 이제 그 음향 공사도 보면 원인이 스트럭처 본에 관련된 게 많아. 뭐 갑자기 지하철이 두근두근 뭐 아니면 뭐 또각또각 누가 이렇게 지나가고
바로 옆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공사 잘해도 소리 다 들어온다고 이거. 그걸 어떻게 없애줄 수 있지? 저 소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얘를 갖다가 절연을 잘 해줘야 될 건지. 그걸 할 때 좀 더 스트럭처본인데 스트럭처본이 전부 다 에바네스트 웨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게 구핀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가지고 뭐, 그 애플한다는 심, 100년 해봤자 그게 안 맞는다고. 오메가는 CK, 뭐 오메가는 CK야. C가 다 달라진다는, 주파수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딱 가서, 아, 밴딩 리더치가 뭐 모르지만 일단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를 쪼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나도 그 이게 스트럭처 본 웨이브에 대해서 이거는 기획과에서 많이 배우는 거거든. 나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몰라. 이거 막 식을 가지고 풀고 이거 막 뭐 시오 웨이브가 어떻고 나중에 전단력이 어떻고 이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그 뭐지? 이 플레이트가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냐 그러면 내가 얇은 반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휘었을 때, 탁 잘란 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있잖아. 이 반대기를 자르면 나중에 요런 게 남을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그게 있더라고. 디포메이션이 그냥 내가 넓은 반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넓은 반대기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탁 잘랐잖아. 있는 게. 그렇지? 이렇게. 그치? 요면, 어? 네. 요면 이렇게 휘어주잖아. 이렇게 휘어주잖아. 이렇게 대대로 휘어주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휘어줬을 때 이 직사각형 모양이 안 바뀌어야 돼. 이 안 바뀐다는 가정에서 점유수식이 들어가는데 이 면이 모양이 바뀌어 디포메이션이 되잖아. 바뀌잖아. 그러면 이거 시오 웨이브가 또 생겨. 시오 웨이브가 또 생긴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 반대기가 충분히 얕다라는 가정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얇은 반대기 있잖아. 이 반대기 두꺼워. 그럼 이렇게 휘면 당연히 얘가 휘질 거잖아. 이 모양이 뒤틀어질 거잖아. 그렇지? 약간 마른 목골로 막 나오고 있잖아. 얘가 그렇지?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다른 형태의 파동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충분히 아까 대전제가 충분히 얕다. 그걸 플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빔이 된다든지 뭐 바가 된다든지 두꺼워지게 되면 또 달라져.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공사 이런 걸 해가지고 소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걸 다 배워야 될 거잖아. 공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제일 쉬운 거야. 공기에 전달되는 에어본이. 근데 스트럭처로 본 들어가면 지금 뭐 시오 웨이브도 있고 밴딩 웨이브도 있고 뭐 투어즈라는 웨이브도 있고 막 베르벨 뭐 잡다구리하는 웨이브들이 다 생겨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도 있더니 이렇게 하면서 가는 파동의 목대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만 있잖아. 우리는 아까 요것만 배웠잖아. 이것만. 이게 얼마나 쉬울 때냐, 이게. 그래서 뭔가가 탁 있잖아. 탕 때 소리 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 골 때리는 거야. 골 때리는 게, 이게 골 때리는 거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짝 안 넘어가봤는데. 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어렵다. 그래서 타악기 모델링 하는 게 쉽지 않을걸? 녹음을 해버리지 그거 말지. 타악기 모델링 쉽지 않아. 근데 이런 것들 기획과에서 다 배운다. 그래서 이제 있잖아. 이게 막 수식이 아까 나오고 막 골 때리는 거 수식이 나오고 사실 그거를 물리적으로 다 보면 다 똑같아. 힘이 세니까 그러고 보면 뉴턴이 아주 멋쟁이야. 이게 모든 게 다 뉴턴식으로 다 풀리잖아. F는 MA로. 나머지는 그냥 조건이잖아, 조건. 힘이 연속돼야 되는데 속도 연속 다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싹 다 풀었다고. 근데 거기 좀 약간 덕지덕지 붙는 게 이제 이게 물성에 따라서 이게 행파 종파만 있는 게 아니고 빈파도 있고 뭐 시어 웨이브도 있고 뭐 토준화 웨이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미 좀 다른 것 같더라.
나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내가 뭐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 하던데요. 유독하지 뭐 내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물은 반대야. 물은 저주파수가 먼저 온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고주파수가 와. 워터웨이브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바다에 이렇게 내가 해안가에 살고 있잖아. 근데 수평선이 쫙 보이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수평선에 저기 어딘가 섬이 하나 있는데 섬이 약간 높다가 낮게 이렇게 생긴 경우 있잖아. 그렇지? 섬의 꼭대기가 약간 많이 보였다가 적게 보였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사단이 벌어진다. 좀 있으면 이런 큰 파도가 오는 거야. 근데 이 편차가 되게 크잖아. 이렇게 천천히 바뀌지만 편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있는데 5, 6도가 꼭대기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렇다. 아직 대마도가 있잖아. 대마도가 있는데 보니까 대마도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근데 대마도가 좀 낮은 지역까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커 이렇게. 그러면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나중에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 평소 때 이렇게 조금 생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큰 배가 지나가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천천히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 속도 점점 빨라져 이렇게 하다가 점점 큰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해운대 영화처럼 이런 일이 생겨요. 광안대가 덮치고 도망가고 헬기 소방서에서 누가 뛰어내리고 막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파트가 이제 다 끝나잖아.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이거를 내가 오늘 첫 시간에 느끼는 사람들은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공기 입장이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판때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뭐가 탕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게 1번이야, 1번. 내가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보면서 그걸 이렇게 선배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됐구나. 수학을 아는 건 2번이라고. 근데 그 그림이 안 그려지면 수학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내 잘났냐 하면서 수학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수능에 있는 수학 문제는 푸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수학을 듣다 보면 수학 속에서 물리적인 새로운 물리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MC의 제곱 얼마나 간단한 거야. FmA FmA가 하나가 우주가 운동을 하는 법칙을 다 설명해 준 다고 생각을 하면 그 FmA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음파라는 뇌에서도 들어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거 엄청 대단한 식이야. FmA를 들어보면 진짜 대단한 식이야. 우리는 FmA 해가지고 막 학교 다닐 때 사실 FmA라는 걸 알죠. 그런 수식이 있다는 거는 이제 별 의미 없이 배웠을 텐데 이게 우주를 설명을 하는 그냥 공식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죽고 나서 걔가 성질이 아주 개떡같았거든. 완전히 싸움꾼이었어. 아무도 안 좋아했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있잖아. 이제 보니까 걔가 죽고 나서가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잖아. 근데 뉴턴이 죽었을 때는 그 영국의 왕실이 묻히는 묘 있잖아. 거기에 묻혀있는 유일한 거양 과학자일걸? 그 뒤에 또 누가 묻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영국 내에서도 이 엄청난 사건이었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그만큼 있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영국이 옛날에는 그랬거든. 지금은 뭐 못된 짓만, 세상에 못된 짓은 다 골라서 영국 애들이 다 하고 다니는데,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대영 제국을 만들고, 온 데다가 이제 뭐 다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한 게, 이런 뉴턴 같은 사람을, 태어났다는 건 누구나 태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장인의 사람 같은 사람이 뭐 있지만, 그걸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그걸 우대를 해주고
기억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거지. 자, 이제 3.6절 이제 이건 한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3.6절 불연속이 유한한 크기 아까는 무한정 크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플레이트가 무한한 유한하게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고 어느 부분만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제 요것만 이렇게 그게 이제 완전히 질량벽으로 이렇게 막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두 번째처럼 질량하고 산성하고 대시폭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내려와 보면 이 밴딩 웨이브가 유한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유한할 때는 무한할 때와 뭐가 다를까? 똑같다는 거야. 대신 뭐가 다르냐고 하면 유한하더라는 뭔가가 나중에 이 뭔가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네. 그 지점에서 엣지 이펙트가 생겨. 그것 때문에 방사가 이제 더 잘 일어나, 좌우에. 엣지 이펙트. 뭔가가 예를 들면 무한한 벽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게 있어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아까 6대11 더 커지는 그 있잖아요. 2pi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이 엣지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투과가 더 잘 돼. 그런 이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싹 빼고 그런 현상이 있다 정도. 그래서 유한한 거, 무한한 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불리하다라는 거지. 투가 입장에서는 방사 입장에서는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투가 입장에서 불리하다는데 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거. 자, 읽어봅시다. 3.6 불연속 면이 유한한 크기인 경우 반사와 투과 현상. 3장에서 다룬 물리적 상황은 모두 불연속 면이 무한히 큰 경우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경우를 다룬 이유는 이러한 경우가 수학적 표현이나 물리적 접근이 쉽고 따라서 기본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비록 이상적인 상황이나 매우 실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질량벽의 경우나 보다 일반적인 격벽에 대한 투과 손실은 사실 단위 면적에 대한 물리량이므로 그림 3.6.1과 같이 유한한 질량벽이나 격벽의 경우에도 개념적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3.6.1의 질량벽이나 격벽의 경우 방사되는 음압을 생각하여 보면 두 경우 모두 벽의 크기에 대한 파장의 비가 방사되는 음장의 단위 면적당 파워 혹은 음압과 관계가 있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즉 무한한 크기를 갖는 벽과는 달리 벽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복잡한 방사 음장을 형성할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한한 크기를 갖는 격벽에 의한 투과 현상은 유한한 크기의 격벽이 진동할 때 만들어내는 방사 음장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사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없이도 유한한 크기를 갖는 벽의 투과 현상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한한 벽의 진동에 의하여 방사되는 음장과 무한한 크기의 벽이 진동할 때 형성하는 음장의 차이는 격벽과 강체벽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위 가장자리 효과와 구석 효과에 의한 방사 음장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소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음벽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소리가 어디서 넘어오는지 알아요? 이게 그 방음벽이 완벽했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소리가 다 이게 내가 집에서 보면 차들이 있잖아. 방음벽 끝에서 이렇게 다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들리는 이유는 방음벽이 시원찮아서 일로 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방음벽이 이제 실제로 뭐냐면 차음이 완벽했다고 하면 이게 방음벽 끝에 있잖아요. 좌역에서 소리가 다 있어. 그 엣지 톤이 다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가 넘어오다 글로 다 타고 넘어오거든. 차들이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고 있고 여기 방음벽이 있잖아요. 이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 여기 있으면 안 들려야 되잖아. 그렇지? 이게 완벽하게 이게 담겼다 그러면 근데 들린단 말이지. 왜 들리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아까 잘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회대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아까 2차 있잖아요. 탕에 만들어진 고위계수 원리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오는 거라고. 그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은 여기서 오는 것처럼 느끼는다니까. 실제로 여기서 안 넘어오고. 그래서 방음벽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제일 공략 1호가 뭐냐? 여기를 공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버섯돌이가 이렇게 있죠. 가면 버섯돌이가 있어. 방음벽 모두 끝에는 이 버섯 모양에 있는 게 있어. 식빵 같은 경우는 뒤집혀 있다고. 이런 식빵이 있다고, 식빵이 이렇게.
이 식빵을 안에 보면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이런 식빵인데 여기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다 뚫려가지고 있죠. 뚫려가지고 있고 이 깊이가 요만한 것들도 있고 깊이 다 달라요. 이 깊이가 이런 거. 여기도 다르던데요. 이 깊이가 다 다르다고 이 깊이가 이 뭔가가 다 다르게 돼 있어. 이게 다 다르다고 이 넓이도 다를 수도 있고 다 달라. 그러면 이게 일종의 헬로볼트 없어 보여요. 뭐냐 그러면 이게 자동차 보면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주파수 오메가1도 있고 오메가2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을 거잖아, 네. 그렇지? 응?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100, 200, 300, 400 있다면 얘는 100을 잡아주는 녀석, 얘는 200을 잡아주는 녀석, 얘는 300을 잡아주고 400을 잡아주는 녀석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쑥 넘어가면 100이면 없어져.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눈이 쌓이면 안 돼. 먼지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거. 큰일 나. 그래서 다 보면 먼지 다 쌓이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엣지도 다시 소리가 방사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갑자기 단들이 탁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강체벽이 있고 아니 이게 플렉추럴 뭐 있잖아요. 플레이트가 있잖아. 그럼 이 끝에서는 엣지 톤이 발생이 된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퀴즈. 맥나. 그럼 어떻게 이거 잡아주고 내가 100의 줄을 잡아주고 싶어. 여기 이렇게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알아요? 배틀에서 4분의 1 파장만큼 꼴이 있어요. 그렇지. 왜 4분의 1 파장이야? 들어가기 와서 2분의 1 파장으로 만나요. 그렇지. 아니 어쿠스틱 퓨즈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파장 이거 익스텐디드 생긴 있잖아요. 관이 있는 거야. 4분의 1 파장, 그래 확장관이라 그래 이게. 이게 내가 요렇게 관이 있는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이게 날 거잖아. 어떤 특정 주파수를 내가 없애주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주파수가 예를 들면 뭐 란다라는 주파수 생기면 란다가 정해질 거잖아요. 그렇지? F 란다는 식이니까 정해지면 예를 들면 그렇지? 없어진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런 관을 하나 만드는 거지. 관을 만들어주는데 이 관의 길이가 4분의 란다만 되는 거야. 내가 없애고자 하는 4분의 란다.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압력관계는 이렇게 되겠지. 압력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이런 게 형성이 될 거잖아. 속도는 반대가 될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있냐고 하면 이게 오지, 그렇지? 이 오면 여기서는 당연히 일로간에서 나눠질 거잖아. 그렇지? 네. 그치? 근데 여기서 와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도 있네?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이거는 4분의 1 파장 공진에서 다시 여기서 갔다가 이게 다시 오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이 4분의 1 파장이니까 갔다 오고 나면 거리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다시 갔다가 돌아온 녀석 입장에서 보면 2분의 란다가 되는 거예요. 그치? 갔다가 오니까. 이제 파장이. 네. 2분의 란다라는 말은 반파장이잖아. 그치? 근데 이 톤이 계속 발산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는 거야. 똑같은 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갔다 오고 나면 여기서 갔다 오는 녀석은 뿌 여기서 갔다 오는 게 더해지면 있잖아. 이거에다가 뿌에다가 더해진 거는 이거 딱 반파장 관계니까 반대가 되는 녀석이 뿌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갔다 오는 거 두 개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벽하게 흡음이 없었다고 하면 싹 없어져 버리겠지. 그럼 여기서 갑자기 뿌 하고 여기서도 NC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없어지는 거지. 여기 이 두 개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생관의 그 단면적의 그 면적도 비례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작으면 확 줄이려면 1대1로 가려면 에너지가. 그래서 근데 이게 면적이 크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렇게 안 만들지. 이렇게 하면 이 뭐야 누가 가다가 탁 쳐버리고 깨져버릴 거잖아. 이렇게 안 만든다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게끔. 그러니까 요런 관이 하나가 있고 좀 더 큰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관. 이런 관.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머플러 보면 가다가 좀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좁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모이는 게 생기면 면적이 아까 자기 말대로 그 1대1로 가잖아. 그렇지? 요 면적하고 여기는 원의 면적이고 여기는 도나스 면적이겠지. 그렇지? 그 1대1로 요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갖다 대는 식 해가지고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서 딱 모이도록 하는 거지. 이건 이 길이가 아니 이 길이가 4분의 1 한다고 되죠. 이 길이가 4분의 1. 구멍이 가장자리부터요. 아니 여기 여기서 가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쪽에서만 있다고 하면 이제 이구만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아까 이게 면적을 맞춰줘야 되는데 양쪽을 다 모아서 면적을 맞춰줄 거니 한쪽 면적을 맞춰주니까 약간 다르겠지.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4분의 1 파장 간 해가지고 이게 소음 진동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지. 그리고 뭐 하다가 이기까지 오지 약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 이거는 나중에 5장의 덕트 구스틱에서 나와요. 덕트에서. 재밌는 거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헬로볼츠, 백나발 왜 소리가 납니까? 부터 해가지고 이제 머플러의 원리, 자동차 머플러 있잖아요. 네? 다다다가 이렇게 나는지 그런 거 다 알아있어. 사실 이게 말이면 다 건축 음향에는 나중에 기승절 건축 음향 쪽으로 이제 약간 기승절, 어쿠스틱 퓨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읽어봅시다. 네, 따라서 단위 면적당 입사하는 음향 파워 혹은 크기에 대한 투과 음압의 비는 유한한 크기를 갖는 벽의 경우 무한 평판의 경우보다 항상 그 크기가 크게 된다. 그래서 타우가 뭐가 더 커요? 타우가 이게 네. 투각의 수잖아요, 그렇지? 뭐가 더 투과가 많이 되냐고 한다고 하면 유한. 파이나이트한 F일 때가 그렇지? 무한일 때보다, 그렇지? 무한일 때보다 파이나이트가 크지, 그렇지? 투과되는 게. 왜? H에서 막 더해지는 게 생기니까 H톤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양쪽으로 더 많이 간다. 그래서 투과가 더 잘 된다는 얘기, 그렇지? 식 1이다. 여기서 타우 F와 타우 인피니티는 각각 유한한 경우와 무한한 경우의 투과 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투과 손실은 식 2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공학적인 그러니까 아까 투과 개수하고 투과 손실은 반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얘기야 지금. 공학적인 측면에서 식 2는 매우 유용하다. 즉 무한 격벽을 가정하여 예측한 투과 손실이 유한 격벽의 경우보다 대부분 크며 대부분의 경우 1대11 이내. 따라서 RTL 인피니티를 설계값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엣지하고 코너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설계하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건 약간 방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에서 나는 거예요. 네. 라디에이션의 문제고 스케프팅 많이 있는 엣지에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합시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는 막 이제 유체가 막 이동을 해. 거기서 이제 바람이 이동을 하면서 그 소리가 나. 막 관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이동하면서 소리 나는 경우가 에어컨 발로에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10가지 발생하네. 그러니까 머플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엄청 어려워요, 저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리고 우리는 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좀 쉬운 거 하고 있다. 이거 모르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임전무태의 그 자세로 음향 공부를 하면 금방 이제 우리는 공부 잘할 수 있다. 정리하면 3.7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니까 넘어가. 네, 정리하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읽어. 예. 3.7 가상소음원. 두 매질의 반사 투과 현상에서 투과되는 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강체 벽인 경우는 투과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사 현상만 다루면 된다. 그렇죠? 이 경우 유용한 또 한 가지 개념은 가상소음원이다. 그림 3.7.1a 왼쪽과 같이 강체벽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 소음원에 의해 형성되는 음장은 경계 속도가 0이면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이다. 이 해는 그림 3.7.1a의 경계를 기준으로 기존 소음원에 대칭되는 위치에 동일한 위상으로 구동하는 또 다른 소음원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다. 경계 속도가 0이 되면서 관심 영역에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즉 강체벽은 가상 소음원으로 대체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7.1b는
또 다른 강제벽 조건에서 형성되는 가상 소음원들을 보여준다. 자, 차량 볼게요.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스피커 여기 이제 벽이 있으면 소리가 2배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벽에다 붙으면 소리가 6dB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냥 인텐시티 입장에서 보면 3dB이 커지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거는 2배로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2개가 만나면 4개가 있는 것처럼 만나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있는 거 뭐 컴퓨터로 가지고 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사음이 어디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할 때 있잖아요. 다 이렇게 미러 이미지로 가지고 다 풀거든. 실제로 여기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내가 스피커가 여기 있는데 이게 벽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전반사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음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에 있는 여기 한 개 더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놓으면 여기 2개는 음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 벽을 없애버리고 이거에 미러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음원이 하나 더 있다고 봐도 된다고. 대신에 요만한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감쇄가 좀 더 많이 된다고 볼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오는 거지만 이 멀리 여기서 음원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여기 벽이 있으면 여기는 그냥 감쇄가 조금 더 된다. 겉을 몰라주는 거라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막 오는 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2번 꺾인 걸 해가지고 하나 더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맞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거울이 있잖아. 쫙 늘어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 거울방 가보면 여기 있고 막 이렇게 가잖아. 우리 OBS 뭐지? 녹화하는 게 뭐지? OBS 이것도 보면 안에 뭐가 있고 안에 뭐가 이렇게 계속 가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계속 반사음을 이렇게 실제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음원이 막 이렇게 막 이쪽 방향에서 막 수백 개가 동시에 쫙 오서 멀리서 날라오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계산한다고. 얘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맞고 이렇게 계산 안 해. 이렇게 상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지. 이것이 쉬우니까 빠르고. 야, 차량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등을 작동시킬 때 나는 블로어 팬에 의한 공조 소음은 동일한 풍량이라도 토출구가 가장 멀리 있는 김서림 방지 조건에서 소음이 가장 크게 나는데 이는 기울어진 유리에 의해 다수의 가상 소음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나 지금 이 장을 처음 봐. 책을 저번에 샀는데 누구한테 선물로 줘보셔가지고 이 장이 없는지 몰랐어. 자, 정리합시다. 제3장에서는 공간상에서 전파하는 음파가 공간상의 임피던스 변화에 의하여 어떠한 물리적 변화를 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공간에서 전파하는 음파의 전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두 개의 매질에서 음파가 입사, 반사, 투과될 경우 입사파에 대한 투과파의 비, 입사파에 대한 반사파의 비, 즉 입사되는 음파에 대하여 투과 혹은 반사되는 정도는 일장의 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질의 임피던스에 의하여 지배됨을 알았다. 질량법칙의 질량벽의 물리적 현상을 대표하고 있음을 보였고 차단 주파수가 질량법칙을 실질적인 문제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입사, 반사, 투과의 물리적 현상이 방사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격벽의 특성은 입사, 반사, 투과의 물리적 현상이 방사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2pi 플러스 아까 이게 방사되는 라디에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요거 때문에 투과되고 방사되는 게 다 설명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압력이 2배 되는 부분이 있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 던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념을 아까 우리가 요것도 개념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서 오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표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컴퓨터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음압이 2개 되는 부분이 있고 얘를 막 흔들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때문에 얘가 이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투과라는 게. 그러면 얘만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질량을 높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댐핑을 크게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얘의 방사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질량벽이든 파티션이든 얘가 지가 떨어서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투과 반사를 설명해 줬다는 거죠. 이게 떠는데 이게 떨잖아, 그렇지? 나는 요것밖에 없잖아. 실제로 요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건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원래는 벽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것밖에 없었잖아. 그치? 원래는 p이밖에 없었다고. 근데 얘하고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야, 얘를. 그쵸? 이거는 뭐냐고 하면 얘에서 뭔가 떨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방사해주는 뭔가가. 그치? 얘가 떨어주니까 이쪽도 가는 거 이쪽도 있을 거잖아. 얘가 떨어주는 걸 가지고 얘하고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해? 그럴 거잖아. 이 떨어지니까 반사되는 건. 얘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게 얘의 방사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가하고 반사가 다 설명이 되는 거지. 방사 하나 가지고 두가하고 반사를 갖다가 다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거잖아. 뭐가 하나 더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아까 내가 말한 그 미러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거울 이미지로 가지고 하는 거랑 그 약간 그런 약간 비슷한 뉘앙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수식을 약간 바꿔보니까 실제로 이 수식이 나오지. 음압에 두게 되는 성분하고 떨어지는 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수식이 재밌는 거야. 우리가 뭐 또 수식에 뭐 이항을 시키고 있잖아. 뭐 너네가 다 계속 숫자가 줄잖아, 그렇지? 또 이걸 넘겨서도 보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게 수학에서는 그냥 단순히 넘기는 건데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그게 의미하는 게 많이 달라. 갑자기 원인과 결과를 막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내가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수식을 쫙 보면 있잖아. 야, 그러면 이 수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어떤 일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신이 되는 거야, 이쪽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 큰 학자들은 그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F는 MA를 찾아내고 E는 MC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식이 하나 전개될 때 뭔가를 이항을 시키고 뭔가를 뭐 서로 뭐 맞추고 해가지고 뭐 오메가는 CK인데 K는 C분의 뭐 우리는 이 수식이 하나가 있지만 전개해서 그렇지 요걸 가지고 요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걸 음악에서 갖고 오면 인텐시티는 P하고 U를 곱하기 U지, 그치? 네, 그치?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로제로 C에다가 P의 제곱일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U의 제곱에다가 로제로 C가 될 수도 있다고. 이게 R이니까, 이게 R이잖아요, 그쵸? 임피던스니까. 얘가 임피던스인 거잖아. 에이씨. 얘가 결국 임피던스인 거잖아,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로시니까 이렇게 가는 걸 거잖아, 그치?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근데 이 의미가 물리적으로는 약간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그게 똑같은 거라는 거지. 이것도 내가 이 수식을 쓸 때도 있지만 이 수식을 쓸 때는 맥락이가 언제 이 수식을 많이 쓰지? 이거 있잖아. 내가 8옴을 걸어주면 이 공식 변수가 8옴일 때는 1와트 해줄 때는 2.83V 나오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이 4옴일 때는 1와트 걸어주면 2옴이 나오는 거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잖아.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열을 발생될 때 1도 들어간다고. 이제 얘는 전류에서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전압을 중심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제곱텀이 어딘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중심으로 볼 때는 이걸 보는 거. 이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그런 의미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지금은 두가 반사만 있지만 나중에 이제 넘어가는 회들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회들 이거 굉장히 모델링이 어려워요. 굴절, 회들 이런 거, 스캐터링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학으로 풀 수 있는 스캐터링은 베셀 펑션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공이야 공. 공이나 이렇게 원통에 대해서만 풀 수 있지 별 모양, 감자덩어리 모양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풀어야 돼. 요한 요소로 해석해야 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공에 대해서는 하나 다뤄볼 거야 아마. 구에 대해서 아니 원통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까는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둥글게 됐다고 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똑같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면 넘어가라고 튀겨 나오면서 이게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요렇게 생기면 이제 수식이 약간 좀 어려워져. 그러면 공처럼 나오면 무조건 베셀 펑션이 나오게 돼. 원통이 나와. 동전이 나오든 구가 나오면 모든 게 베셀 펑션에서 풀면 또 풀려. 근데 이제 직사각형 모양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감자덩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다 풀어줘야 돼. 이제 뒤는 많이 어려운 게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갇혀 가지고 있잖아요. 관에서 풀면 또 쉬워. 관에서 풀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갇힌 공기는 뭐 스프링 작용하고 그다음에 뚫려져 있는 공기는 질량으로 작용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는 지금 우리 사실은 갇혀 있는 걸 한 개 풀었었지 아까 이렇게 주면서 피스톤 운동 해가지고 튀겨 나오면 네. 뭐 아까 리액티브 인텐시티 헬적 있잖아.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가다가 관이 확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또 이야기 나오는. 관이 확 커져 버렸어. 관이 점점력으로 커져. 그럼 어떻게 되지? 일단은 부분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그 이제 혼이로 나오냐 다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방사, 산란 이런 것들 배운다. 방사도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뻥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무한백면인데 이렇게 동그란 피스톤이 떨어질 때, 그게 스피커랑 비슷하지, 그렇지? 이렇게 동그란 피스톤이 무한백면이 떨어질 때 이런 거 그런 거 배운다고. 그 피스톤 운동을 했을 때 무한백면에서 아니면 구가 이렇게 숨 쉴 때 모노폴 때도 다 다이폴 있잖아. 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다이폴 이렇게 생긴 소리가 어때? 방금 그도 계산하고 막 그래.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사가 됐어. 그럼 이제 아까 두가 반사했잖아. 그다음에 산란 나오고 회절 나오고 꺾이는 거 나오고 도대체 뒷면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넘어갈까요? 그런 것도 배우는 거야. 그거 배우다가 이제 관에 넣어서 배우는 게 있고 큰 공간에서 배우는 게 이제 5장에서 나오면 이제 루머쿠스 이야기 나오고 잔향 시간 이야기 나오고 쉐이빈 공식 나오고 알티육공 나오고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 이제 4장 5장이 끝나면 파트 2가 끝나는 거야. 알겠죠? 예. 네. 마지막 읽고 이제 끝냅시다. 또한 격벽의 특성은 공진 주파수를 기준으로 달라짐을 보였다. 이 기준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질량 법칙을, 낮은 영역에서는 격벽의 강성에 의하여 투과 손실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 질량벽의 개념은 사실 공진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경사 입사의 경우 경계면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의 투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았다. 두 개의 매질에서 입사, 투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말하며 경계면이 국부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입사파의 성분 중 경계면의 방향으로 전파하는 성분의 파장과 경계면에서 전파 가능한 파장 중 어느 것이 크고 작은가에 따라 매우 다른 투과 현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격벽의 크기가 유한함으로 인한 효과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격벽의 방사 음장을 예측하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설계 측면에서 보면 단위 면적당 투과 손실값은 무한 크기로 가정하여 얻은 투과 손실값을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게 좀 더 안전한 관점에서 설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1장까지 끝나고